안녕하세요. 항상 사연만 듣다가 오래전 제가 파혼하면서 겪었던 황당하면서 열받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30살이었고 전 남자친구는 40살,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10살이 났어요. 이 남자의 직업은 치과 의사였는데 일찍이 부모님께서 돈 좀 있어서 어린 나이였지만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 저희가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어린 나이지만 잠깐 이 관리가 소홀했는지 잇몸이 많이 붓고 안 좋았어요.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꾸 염증도 나고 피도 나고 치료해야 할 치아도 많고 해서 치과 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럴 때마다 전 남자친구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자주 마주치다 보니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였지만 정든다고 해야 하나요? 암튼 인물도 나쁘지 않았고 일하는 인품이며 매너도 너무 좋았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는 뭐 어차피 저와는 큰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몇 달간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날 제가 모든 치료를 받고 카운터에 수납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가 주차한 주차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헐레벌떡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전 남자친구가 뛰어오더라고요. 저 혹시 시간 나시면 저랑 한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계단으로 뛰어왔더니 숨이 차네요. 숨을 고르더니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지혜씨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며 처음에 저도 많이 당황했어요. 처음 글에도 썼지만 인물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말할 때마다 풍기는 매너라고 해야 하나요? 저도 그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조금 되었던 터라 그분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의 문제는 나이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니 제가 뭐라고 답하기는 그렇네요. 그러시면 선생님 연락처라도 제 폰에 찍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고 전화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싫지만은 않았지만 저랑 나이 차이가 있어 보여서 바로 잘 생각하지도 않고 대시한 걸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해보자라고 결정을 했고 바로 저녁 때쯤에 전화를 해서 데이트 약속을 잡고 데이트를 한 날 기준으로 우리는 서로 자주 만났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혼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결혼에 대해 크게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쇼킹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사귀고 나서 3개월 정도쯤인가? 저한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털어놓더군요. 지혜야, 나 너한테 고백할 거 있어. 충격적일 수도 있기는 한데 숨기는 거 없이 솔직하게 말할게. 라고 하면서 자신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말을 듣고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기 나이가 있어서 혹시나 설마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설마 아니겠지라고도 했는데 그리고 요즘에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갑자기 배신감 드네. 그러면 처음부터 사귈 때부터 나한테 말했어야지. 어떻게 지금에서야 말하고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처음에 헤어지자고 했어요. 솔직히 저를 속인 것에 화가 났습니다. 저야 뭐 비혼주의자라 이혼한 것에 대해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연인 사이도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데 부부도 사람들인데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이란 말보다 신뢰가 그 순간 깨졌어요. 그렇게 첫 이별 후에 다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하고 있는 치과 근처에 저희 회사가 있어서 일을 모두 마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헤어진 남자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 눈이 마주쳤고 어색해서 저는 자리를 뜨려고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제 손을 잡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절대 그런 실수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매몰차게 손을 뿌리쳤지만 솔직히 그 사람이 싫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지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인연의 끈을 다시 맺는 것이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가 되네요. 어쨌든 그때 다시 사귀게 되었고 연애를 2년 정도를 했는데 계속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자. 우리 맨날 이렇게 헤어졌다 만났다는 거 이젠 그만하고 싶어. 무엇보다 자기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사랑해. 라며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위에도 적었듯 프로포즈를 하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구속받게 되고 주위에서 항상 듣던 시자와의 갈등도 고민이었어요. 그래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희 가정사가 있었는데 저희 친정언니가 결혼하고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서 이혼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초혼이고 이 사람은 한 번 갔다 왔는데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포즈를 해도 승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저에게 함께 살자고 사랑한다며 후회를 하길래
저도 이 사람이 싫지 않았던 나머지 사랑했기에 바보처럼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어요. 제가 결혼을 승낙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님께 저 2년간 연애를 했고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제가 결혼은 안 한다고 전부터 그렇게 말해왔는데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의아해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 주 일요일에 남자친구를 집으로 초대를 해서 저희 부모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온 남자친구는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 전에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인사가 늦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지혜 많이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무릎을 꿇고는 한 번 결혼을 했고 이혼도 했다는 사실도 말했어요. 그런 말을 들은 저희 부모님 처음엔 펄쩍 뛰시면서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네가 그런 사람한테 가냐고 절대 반대를 하셨어요. 저는 일단 부모님께 알았으니까 그럼 내가 생각해 본다고 말하고 그날 남자친구를 보냈습니다. 남자친구가 가고 나서 저는 부모님들께 욕을 많이 들었어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이혼남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제발 정신 좀 차려 이거사. 난 결혼 허락 못한다. 하셨어요. 저는 이미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부모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되려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한 달 정도를 설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잖아요. 끈질긴 설득 끝에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끝내 허락을 해주셨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네가 끝까지 결혼 안 한다고 했어도 나는 네 말을 따라줬을 거야. 하지만 네가 한번 다녀온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난 지금도 마음도 안 좋고 반대다. 하지만 네가 네 앞가림 잘했으니 앞으로도 잘할 거라 생각해서 어렵게 결혼 허락해줬으니까 내 딸 결혼하면 잘 살아야 해. 라면서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도 그리고 병원을 차려서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모든 것을 일찍 말씀드리지 않았다가 그때 남자친구에 대해 다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럴 분도 아니시겠지만 의사와 교제하고 결혼한다고 한다면 꼭 제가 사짜라는 이유로 만난다는 느낌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제히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엠바고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안도 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도 중산층 이상은 하고 크진 않지만 양천구 목동 쪽에 5층짜리 건물도 한 채 가지고 있고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손님도 북적북적하고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장사도 잘 되는 큰 음식점을 물려받아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건물 1층에서 식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큰오빠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작은 오빠는 인테리어 업체 일을 하고 있고 그 인테리어 업체 대표를 맡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회계사라 돈도 나름 잘 벌고 있고 결혼을 해도 제가 하는 일을 계속할 거고 남편에게 기댈 생각 일도 없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렀고 상견례 자리에 양가 식구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께서는 10년 전쯤 뇌졸중으로 중풍을 맞고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셔서 예비 시댁 쪽에서는 친형과 친누나 가족 그리고 시어머니가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유독 얼굴빛이 어두운 꼬맹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친형이나 친누나 쪽 식구 중에 아들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저희 쪽 식구들도 부모님과 오빠들 가족이 참석했고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호칭도 정하고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식은 언제 잡을 거냐부터 해서 형식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그런데 그쪽 남친 엄마가 뜬금없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직업이 뭔지 아시죠? 뭐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아들이 라고 하면서 자랑을 계속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 남자친구 외에는 그쪽 집안에서는 내세울 만한 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자랑을 하시길래 상견례 자리라 분위기 망칠까봐 다들 내내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쪽 집 사람들 해도 너무 하시더라고요. 아들 가진 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과한 혼수를 요구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도가 지나쳤다 생각하셨는지 이보세요 사돈 요구하시는 게 과하시네요. 그냥 결혼해서 남들이 하는 만큼 필요한 것만 준비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대뜸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 가진 집안에서 그럼 내가 이거 하나 요구 못하나요? 의사 사이들이면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양심도 없으시네요. 라고 했어요. 다들 주위에서 그만들 하라고 했지만 이미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부어놓은 상태라서 진정되기는 힘들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결혼도 저희 부모님 반대하는 거 겨우겨우 설득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저희 엄마는 그때 화가 많이 나셔서 진짜 보자 하니까 이보세요. 당신 아들 이혼남이라면서요?
우리 딸이 이혼녀도 아니고 재혼도 아닌데 참 욕심이 가시네요. 제가 당신이었으면 그냥 몸만 와도 얼씨구나 하면서 받아줬겠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리고 당신 아들 의사라고 했죠? 저는 그런 의사 사이 필요 없어요. 처음에 제가 결혼 허락했을 때 당신 아들이 의사인 것도 몰랐고 그놈의 사자라는 거 우리 큰아들도 변호사고 지금 당신이 결혼하려는 제 딸도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 사자가 우리 집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이 치과 의사 하면서 돈 많이 번다고 유세 떠나요? 그깟 돈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도 먹고 살 만큼 있고 그리고 치과 의사가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지 원 하면서 혀를 차셨어요. 뭐라고요? 벼슬? 혼수 좀 하라고 했다고 뚫린 입이라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엄마는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아들이 왜 이혼했는지 알겠네요. 딸 말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 보니 시집살이 시켜서 이혼한 거구만. 얼마나 쥐잡듯이 닥달을 했으면 며느리가 이혼을 했겠어? 이라고 하셨네요. 남친 엄마는 이 소리를 듣고는 난리가 났어요. 서로 헐뜯고 말싸움하고 그래서 친정아버지는 이 사태를 그만 볼 수가 없었는지 나서서 여보 그리고 사돈 다들 진정들 하세요. 그 혼수가 뭐가 중요하다고 이런 좋은 자리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나요? 혼수 이야기는 차차 이야기합시다. 라고 화를 억누르시고 말씀을 하셨고 두 분 모두 더 이상 싸웠다가는 결혼이고 뭐고 물 건너갈 걸 알고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분위기가 참 더러웠습니다. 솔직히 저도 혼수 이야기 나올 때 바로 뭐라고 한 소리 하려고 했지만 저희 엄마가 나서서 저렇게 대차게 까주셔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계속 남친 엄마가 트집 잡으며 말꼬리 잡았으면 제가 나서서 이 결혼 파투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얼굴 표정이 안 좋다고 했던 그 꼬맹이가 갑자기 제 남자친구를 향해서 아빠 나 오줌 마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오줌이 마려운가 보다 했는데 친형과 친누나의 부모들을 바로 보질 않고 제 예비 신랑한테 말하는 거예요. 에이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뭐 실수했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신랑이 아이 쪽으로 가더니 아이고 애가 뭐라니 아빠라니 네 아빠 옆에 있잖아 라고 자신의 친형을 바라보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남자친구의 친형이 당황하면서 그래? 심하리다고? 그래 아빠랑 같이 화장실 가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잘못 말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막 울면서 싫어 우리 아빠가 왜 딴 사람인데 우리 아빠 여기 있는데 라고 했어요. 다들 이게 뭔 상황인가 다들 놀라는 눈치였고 전부 그 아이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난감해하며 그 아이 손을 잡고 끌어내면서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다급하게 화장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남자친구 표정도 안 좋고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뭔가 이상했어요. 자기 나한테 솔직히 말해. 저 애 누구야? 진짜 저 애 당신 아들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겨우 분위기를 진정을 시켜놨는데 저 꼬맹이가 했던 말 때문에 다시 한번 분위기가 냉랭해졌어요. 때마침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을 다녀온 예비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눈이 새빨개지고 훌쩍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훌쩍거리는 아이에게 너 혹시 진짜 아빠가 누구야? 이 이모한테만 솔직히 말해줄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우리 할머니랑 아빠가 우리 아빠가 큰아빠라고 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빠 아줌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 돌려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 식구들 다들 눈이 동그라지면서 다들 너무 놀라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엄마는 끝까지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이래? 멀쩡한 아빠를 옆에 두고 왜 자꾸 딴 사람한테 아빠래? 라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예비 시댁 식구들도 당황했던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셨고 와 정말 이때 정말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저번에도 나한테 결혼하고 이혼했다는 걸 바로 말을 안 해서 헤어지기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더 크게 저한테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이러고 보니 이렇게 했던 건 지금 이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자신은 결혼해서 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아이가 떼를 쓰고 기어코 온다고 해서 자신의 친형과 형수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전부 말을 맞추고 아이 큰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라고 속이고 남친에게는 그냥 조카라고 시켰던 모양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그렇게 당당하듯이 무리한 혼수까지 요구했으면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을 벌인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옆에 앉아있던 남자친구 기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제 행동에 이 남자 엄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가 사람 새끼야? 저번에도 한번 네가 속여서 넘어갔는데
이제는 숨겨둔 자식까지 있어?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끝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나 이 결혼 못해! 라고 소리치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 엄마, 내가 열받아 있는 거 뻔히 알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미 이혼한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절대 이 아이 떠넘기거나 그러지 않고 이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결혼시킵시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막 뭐라고 하시려는 걸 저는 옆에 보이는 투명한 대접에 담긴 새빨간 물김치를 들어서 그 여자 얼굴에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얼굴에 물김치 국물이 맞았던지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촥 소리가 났고 목이며 머리카락 그리고 옷들에는 물김치 건더기들이 들러붙어 있었어요. 물김치 벼락을 맞은 그 여자는 쌍욕을 날리면서 소리쳤어요. 그때 바로 남자친구는 옆에서 무릎 꿇더니 속여서 미안해. 그냥 이해해주고 나 받아주면 안 되겠어?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라면서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러자 그 여자는 자기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에 아이는 놀랐는지 울어서 그 집 식구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진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오픈된 게 아니라 한식룸에서 했는데 그 소리에 놀랐는지 주변에서는 웅성웅성대면서 몇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밖에서 막 궁시렁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와, 저기 정말 대박이네. 잠깐 밖에서 나는 소리 들어보니까 예비신랑이 아들 있는 것도 속이고 결혼하려고 했나 본데?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는 밖에 사람들이 몰려있어도 의식하지 않고 이런 사기꾼 같은 집안을 다 봤나? 이러면서도 아까 혼수 어쩌고 저째?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지혜 너도 참 한심하다. 사람 보는 눈도 없이. 이런 걸 남자라고 데려오고 너 이 새끼랑 결혼하면 나랑 네 아버지랑 다시는 못 보고 살 줄 알아. 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엄마는 몸에 붙어있는 물김치 건더기가 여기저기 붙어있는 상태로 그래 나도 당신 같은 집안에 내 아들 못 보내 하면서 옆에 있던 음료수를 테이블에 촥 하고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당신 같은 엄마 때문에 이 사기꾼 인간이 이혼한 것 같네요.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아까부터 쭉 그딴 소리를 할 거라고 하세요? 전부 식구들이 철판이네 하면서 옆에다가 침을 퇴하고 뱉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엄마가 막 달려오더니 제 머리카락을 잡는 거예요. 와, 이때 얼마나 행동이 잽싸던지 머리카락을 잡히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희 오빠들도 놀라서 말리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친정엄마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 여자 뺨을 촥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 뺨에 맞고 그대로 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제 엄마는 아유 재수없어 저것들 때문에 내 손만 더러워졌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나서서 지금의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말을 하니까 겁을 먹었는지 예비 시댁 식구들 막판에는 찍소리 못하더군요. 그런데 이놈은 끝까지 우리 식구들에게 오늘 저 때문에 시간 냈는데 다들 죄송해요 하면서 계속 먼지처럼 들러붙더군요. 그러면서 제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길래 사기꾼 놈의 뺨을 한 대 힘껏 날렸어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버리지 말라고 사정사정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다시는 보고 살지 말자 이 사기꾼아 하면서 한마디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놈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살아. 라고 자기 한탄을 하면서 울부짖더라고요. 남자 쪽 식구들 자기 엄마한테 일어나시라고 그만하시라고 하고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저에게 통하지 않자 아버지에게 들러붙더군요. 아버지가 이놈을 밀쳐내면 또 붙어서 사과하고 화가 난 아버지는 이 새끼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웃었냐? 그만하고 내 앞에서 꺼져. 넌 사람 새끼도 아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네 아들을 데리고 나올 생각을 했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우리 가족을 아니 내 딸을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봤길래 이딴 행동을 해. 네 자식 앞에서 이렇게 추한 꼴을 보였으면 네 자식을 먼저 챙기는 것이 부모야. 저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네가 배운 게 없구나. 안 됐다 네 아들. 너 같은 새끼도 아빠라고 이 자리에 나온 거 보면 불쌍하다. 넌 인간이 덜 돼 처먹었어. 진실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새끼 하시고 저희한테 가자고 했어요. 그놈 염치가 있는지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어요. 저희는 식당에 사과하고 상황 설명드리고 나오는데 밖에서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봤어요. 아이는 죄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쓰럽더군요. 아버지 말대로 저런 놈이 이 아이의 아버지인 게 불쌍하더군요. 저희는 오빠들과 헤어지고 저만 부모님과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엄마, 아빠, 제 앞가림 잘한다고 해서 늘 칭찬해 주셨는데 이번에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했습니다. 두 분 다 아무 말이 없더니 아버지가 네 잘못 아니다. 이놈이 속인 거니까 작정하고 속이는 놈한테는 못 당하지 하셨습니다. 참 살다가 별일을 다 겪어봤네요.
큰오빠가 이번 일을 전부 지켜봤고 직업이 변호사라 이번 일 법적으로 크게 벌려서 고소하자고 했지만 솔직히 저도 그럴까 하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 인간들하고 엮이는 거 싫고 다시는 떠올리기 싫어서 그냥 오빠한테 고맙지만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있자고 했습니다. 그때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고 나서 남자들 만나기가 꺼려져서 아직도 남자를 못 만나고 있네요. 저는 그냥 혼자 살아야 하나 봐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오늘의 해바라기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